지수 자체는 특별히 볼만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고 관중 정리하는데 좀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올라온 글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쭉 보면서 오면은 괜찮더라고요. 요거 있죠. 네. 관련주들이 오늘 좀 시세를 줄 건지를 생각을 해보고 한 18년 됐구나. 매매일지는 다 적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매매일지는 무조건 해야죠. 우크라이나 전후 환경 제거 이런데 이거를 적기만 적었지 자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공부했던 자료라고요? 주식 공부? 이게 다 매매일지죠. 와, 이게 스프링까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면 의미 있는 것들 제가 이제 기억하고 싶은 애들은 이렇게 표시해두고 여러 번 보려고.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일단은 설치를 좀 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어색하다. 차트에 모든 게 들어있다. 모든 건 차트에 다 들어있고 차트에 선행이 된다. 그렇게 몇 년을 매매하셨나요? 5년이요? 이게 엄청 많은데? 이게 쓰면서 봐야지. 좀 저기 가서 한번 보실까요? 근데 이게 저 이런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진짜로. 이게 사실 매매일지라고 써 있어서 그렇지 그냥 주식 일기장이에요. 일기장 맞죠? 지금 네. 어떻게 보면 내 매매가 차트만 5년을 팠는데 이게 똑바로 되지가 않으면 뭔가 부족한 게 있겠구나. 근데 그게 뭘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읽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재료나 시장을 보는 거. 그러면은 그 재료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저는 요번에 주식 PT에 지원하게 된 사호이자 닉네임 보보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 5년 전에 주식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 보험 있고 여기 보험 이렇게 단어가 보이길래 보보리로 지었는데 아직까지 이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주식 PT를 어쨌든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네. 선정되셨을 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이제 드디어 성공하나. 드디어 내 이 공부가 빛을 발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기분이 좋았죠. 이번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거든요. 물론 저보다 열심히 한 분도 많겠지만 그래도 좀 열심히 한 축에 속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이게 어느 정도 점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완전히 이게 떨어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했었고 그것 때문에라도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하나 기준으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미장 체크를 한번 합니다. 보면은 테슬라가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고 테슬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수 자체는 특별히 볼만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 많이 올랐고 뉴스케일 파워가 많이 떨어졌네요. 대충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씻고 회사 갈 준비를 좀 마치고 다시 자리로 옵니다. A few moments later. 보통 씻고 준비를 다 하고 오면은 6시 한 10분?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때쯤 되면은 이제 전날 밤에 있었던 주요 경제 뉴스나 이런 게 제가 자주 보는 블로그에 올라옵니다. 2분 전에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때부터 경제 뉴스를 한번 쭉 보고 관련주들 정리하고 그다음에 어제 미장 움직였던 주요 종목들 관련해서도 한번 종목을 쭉 정리를 합니다. 당일 매매 뭐 종목들이나 이런 걸 정리해서 오늘 어떻게 매매를 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곤 합니다. 지금 파월이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말하고 있고, 내일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요 관련해서도 이제 대충 예상을 하는 거죠. 보통 이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금리가 올라오고 있던 시점에서는 좀 저런 일정이 있으면은 전날 매매를 거의 안 하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조금 매매를 해볼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출근을 나갑니다. 지금 이제 밥 간단하게 먹고 12시 반 정도 됐는데, 보통 이때부터 좀 주요 뉴스 뭐 있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하고, 관련주들, 그 다음에 어떤 종목에 들어갈 건지 종목들을 좀 찾아 놓습니다. 오늘은 요 종목들은 다 매도를 했고, 관심 종목들은 어제 미리 뽑아 놓거든요. 차트나 뉴스가 괜찮은 애들 미리 뽑아 놓고 얘네들도 한 번씩 봅니다. 차트나 뉴스 위주로 한 번씩 보고, 그 다음에 종가 베팅 할 애들을 미리 찾아두거나 예약 매수나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합니다. 이런 탄소 배출권 거래 나오면 또 이제 관련주들 확인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고 관중 정리하는데 좀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보면 아까 ESS에 민테크나 SK 이터닉스 이런 애들이 없었거든요. 그럼 나중에 집에 가서 얘네들은 또 추가를 따로 하는 편입니다. 고객님 그럼 지금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세요? 지금 이제 회사 갔다가 네네. 운동을 해야지 또 공부에 집중이 잘 되니까, 운동 안 하면 또 집에 가서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쓱 한 뭐 9시, 10시까지 누워 있더라고요. 공부면 주식 공부 말씀이시죠? 그렇죠. 주식 공부하기 전에 이제 운동을 좀 하시는 편? 네, 운동 한 1시간 빡세게 하고, 그다음에 집에 오면은 시간이 오히려 타이트하니까 집중도 더 잘 되고 그런 시기더라고요. 운동은 그럼 어떤 운동 하세요? 예전에는 헬스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푸사오라고 약간 크로스핏 비슷한 운동이라 그냥 정신없이 하다 보면 1시간 지나가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운동만 하면 됩니다. 1시간 동안. 그래서 딱 거기에 집중해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딱 주식 공부만 하고, 그게 루틴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F45라는 게 좀 약간 힙한 운동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면 퇴근을 몇 시에 하시는 거예요? 보통 뭐 6시 아니면 5시 반인데, 5시 반에 웬만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이 특별히 없으면 5시 반. 5시 반? 네.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집에요? 여기서 집까지는 얼마나 걸리죠? 집까지는 보통 한 10분? 걸어서 한 10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운동 마치고 여기까지 오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니까, 그때는 또 이제 시장 복귀하는 거 블로그나 이런 데 올라온 글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쭉 보면서 오면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1시간 정도면 블로그 글은 다 읽으니까, 블로그 글 읽고 집에 와서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하면 한 8시 한 반 정도? 그럼 그때부터 이제 종가 베팅한 거 타점이나 그런 거 복귀하고, 시장 복귀하고, 다음에 장중에 이제 상승률 높은 애들 위주로 뉴스나 이런 거 다 확인하고 뭐 그런 식으로 루틴 가져가고 있습니다.
혹시 주식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공부한 지는 지금 거의 한 5년 됐죠? 5년 차. 5년? 네, 5년 차. 실질적으로 그러면 주식 투자하신 지도 이제 5년 정도 되신 거고요? 그렇죠. 같이. 실질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한 게 5년 차인데 아직도 뭔가 성과가 제대로 안 나는 게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죠. 손절을 그럼 예약 매도 이런 걸로 그럼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 더워라. 실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이제 매매 공부를 합니다. 보통 저녁은 운동하고 나면 잘 안 먹어서. 네네. 옷가게로 가시는 거예요? 네. 기다릴 것 같은데. 지금은 집에 그러면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취를 제가 한 지가 한 8년, 9년 됐습니다. 8년, 9년? 아. 서울에 올라와서부터 한 18년 됐구나. 18년이요? 네. 네, 대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으니까. 외롭다. 혼자가 이제 외롭다. 그죠. 이제 누군가 뭐 이제 밥 좀 시켜 먹으려고 하면은 이제 2인분이, 1인분이 약간 애매하니까. 애매하죠. 그런 거? 근데 이미 워낙 혼자 산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뭐. 집을 아까 저희가 뭐 다는 구경 못 했지만 이게 보니까 네. 이게 되게 정리정돈이 되게 잘 돼 있으신 것 같아요. 되게 성격도 원래 이런 편이신가요? 아, 근데 뭐 청소를 좀 하긴 했는데, 근데 집이 어지러우면 좀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집중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좀 웬만하면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그럼 지금은 뭐 하는 시간이죠? 이제 집에 왔으니까 옷 갈아입고, 근데 HTS가 처음부터 컴퓨터 켜실 때 바로 켜져 있었거든요. 컴퓨터를 끄지 않으시고 그냥 HTS를 켜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은 그냥 아침에 이렇게 보다가 바로 나가는 편이라. 아침에 네. 보시다가? 아침에 한 5시 반, 6시 정도에 일어나면은 보통 이제 전날 밤에 이제 미장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밤 사이에 나온 뉴스들 다 보고. 그게 일반 직장인들은 되게 힘들 텐데 사실 그렇게 일어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힘들어도 해야죠. 힘들어도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돈 벌면은 그게 돈 버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몇 시간 정도 주식 공부를 좀 투자를 하시는 편이세요?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면은 한 1시간 반? 유튜브 중에서도 이제 당일 관심 종목이나 뉴스 이슈들 쭉 정리해주는 뉴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길 걸어가면서 듣고, 지하철에서 뉴스 보고, 뉴스 새로 올라오는 거 있으면은 이제 관련주들 따로 이제 관종에 정리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시간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일정들은 어떤 식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요 일정들 지금 저도 요번에 배우면서 이렇게 쭉 일정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정 뉴스들이 나오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주식 매매도 하는 게 괜찮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정리한 게, 사실 이거를 정리하고 좀 했었어야 되는데, 채권주 우선 협상자 선정이 오늘 아침에 이제 일정이 좀 예상 일정이 나왔어요. 7월 17일로. 네네. 예, 그래서면은 이게 이때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없이 기대감만 있다가 날짜가 이렇게 정해졌으면은 관련주들이 오늘 좀 시세를 줄 건지를 생각을 해보고 얘네들을 따로 앞쪽으로 빼놨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요거보다는 다른 뉴스에 집중을 해가지고. 오늘 어떤 뉴스에 집중을 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이오테크닉스 쪽인데, 여기 있구나. 이게 아침에 본 거 이제 그대로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웨이퍼 공정 기술이 바뀌면서 디본딩 쪽으로 이제 공정 기술을 바꾸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때까지는 TC 본딩이나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공정이 진행됐으니까 이제 한미반도체나 이런 애들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 디본딩으로 아예 공정 기술이 바뀌면은 디본딩의 어떤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는 엄청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이오테크닉스더라고요. 이오테크닉스가 디본딩으로 좀 이제 유명한 기업이어서, 그럼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이거 되게 재료도 신선하고
괜찮겠네 하고 이오테크닉스를 집중했는데 안 가더라고요. 이오테크닉스 오늘 차트가 어떻게 되죠? 궁금하네요 오늘. 이오테크닉스. 갭이 뜨긴 떴었네요. 그 아침에 이제 그 뉴스 때문에 바로 갭이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먹긴 했어요. 이게 사오셨어요 이오테크닉스를? 아니요, 사온 건 아니고 이제 아침에 살짝 이제 시초에 조금 들어가 봤습니다. 조금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도하고 나오긴 했는데 한 주죠, 한 주. 어쨌든 공부를 거의 한 주식 투자랑 같이 병행하면서 5년 동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와, 그러면 좀 지치거나 그러시진 않으세요? 이렇게 똑같은 일상이 계속 패턴이 반복된다는 건데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네. 마감 때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정말 많이 지치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옛날에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연금술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를 뭔가 확신이 없는데 근데 뭔가 거기에 매달려 있는 느낌이 들죠. 근데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는 주위에 된 사람이 많거든요. 주위에도 그 좀 주식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이 혹시 지인분들이나 계신 거예요? 엄청 많다라고는 아닌데 제가 처음으로 주식을 이제 배울 때 저한테 주식을 처음 가르쳐 준 친구가 그 친구가 한 3년 만에 그 친구도 성공을 했고 그 친구도 한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한 17억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전업을 하시는 거고요? 아니요,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네, 회사 다니면서 전업을 하고 회사 다니면서 매매를 하고 있고? 있어요. 네. 저희 이제 친구들이랑 약간 우스갯소리한 건데 영앤 리치가 되려면 주식을 해야 된다. 영앤 리치 되려면 주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주식을 좀 선택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주식을 공부를 해야 될까를 좀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다가 그 직장인 어플이 있죠. B 어플인데 거기서 이렇게 저한테 주식을 가르쳐 준 친구를 이제 친구가 운영한 단톡방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나름 열심히 했어요. 나름 열심히 한 5-6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제가 열심히 하는 거를 눈여겨봤던 거고 따로 연락이 와서 이제 친해지게 된 건데 그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내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이게 성과가 올라오는 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약간 성취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재미를 붙여서 주식을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보브링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꾸준하게 소액이라도 수익을 지금 쌓아오고 계신 건 아닌 거예요? 꾸준하게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계좌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계좌? 이렇게까지 갈 그건 아니었는데 종배를 이 계좌로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종배를 제대로 시작한 게 이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이 계좌를 하기 시작했고. 잠시만요. 23년 지금 3위번으로 시작하는 계좌는 23년도 7월부터 이제 매매를 시작을 하셨네요. 그렇게 해서 그 전엔 다른 계좌 네네네. 지금 현재 계좌는 지금 현재까지로도 수익은 이제 100만 원 정도 되시고 다른 이 계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시는 계좌이신가요? 이 계좌가 이제 지금 종가 베팅을 이 계좌로만 해보자. 그래서 500만 원 딱 넣어놓고 그걸로 이제 500만 원만 넣어두시고 하고 있는 계좌. 그러면은 지금 20년도 1월에 처음 주식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런 거 보네요. 네. 여기서 쭉쭉쭉 올리고 이게 지금 좀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별 손익이 아니고 지금 월별 손익입니다. 네네. 월별 손익이시고 요도 처음에 이렇게 이때가 아마 2019년 9 이때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2019년 9 네. 이때는 1년 내내 손실이었네요. 이때 시작해서 이때 공부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을 하시고 그러니까 뭐 매달 손실이니까 이게 뭐 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년도 4월에 되게 크게 맞으셨네요. 이날 많이 맞으시고 근데 이때부터는 공부를 좀 하니까 그래도 읽는 거는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빨간불이 훨씬 더 많이 보여요, 사실. 빨간불이 많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이 훨씬 더 많이 보이시는데 그렇죠. 그래도 거의 실현손익 전체 계좌로 따지면 1,000만 원 정도는 수익을 보신 거네요. 그렇죠. 네. 2차 전지 때문에 운이 좋아서 2차 전지 때문에 작년에 이제 2차 전지 때문에 이때 7, 8월 달이니까 이때 좀 그냥 몇백만 원 번 거죠. 근데 지금 이 장면 잠깐 홀드해 볼게요. 여기서 지금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일별 손익
아니고 월별 손익이긴 하지만 이게 22년도 6월부터 23년도 8월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빨간불을 낸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는 사실 거의 차트에 빠져 있을 때라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이 있잖아요. 거기를 좀 손절을 어떻게든 좀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고, 버릇으로 가져갔던 게 지금도 거의 버릇이긴 하지만 당일 거래량 상위 종목이 있잖아요. 네네. 요 종목을 거의 한 매일 오면은 한 100개에서 200개는 무조건 보는 거. 100개에서 200개를 보신다고요? 네, 200개까지는 거의 무조건 봐야 된다고 이제 배워가지고. 왜냐면은 요 200개까지가 그래도 당일 주도주가 이 안에는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재료랑 일정이 있으면은 종가 베팅을 선정을 하시는데, 네, 과거에는 그러면 재료 같은 거 없이 그냥 차트적으로만 매매를 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차트에 모든 게 들어있다. 차트가 기본 중에 베이스니까 그냥 네. 차트만 보고 매매를 했다. 재료도 차트에 들어있고 뭐 모든 건 차트에 다 들어있고 차트에 선행된다. 그렇게 몇 년을 매매하셨나요? 5년이요? 본인이 정한 내가 이 정도면 진짜 열심히 했다, 그냥 하지 말자라고 생각했던 그 맥시멈이 있을까요? 원래는 한 3년이었습니다. 처음에 주식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저한테 주식 공부를 가르쳐준 친구가 이제 3년 정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계좌가 찍히기 시작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3년이었는데, 그래서 3년 동안은 진짜 죽어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잠을 하루에 한 4시간씩 자면서 그때는 했던 것 같아요. 주말에도 거의 하루 종일 차트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생각은 그러면 친구분이 조금 그 보보리님이 주식 하시는 거에 대한 원동력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친구가 이제 앞장서 가고 있었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 걸 제 눈으로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연락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니까 저 친구가 됐으면 나라고 안 될 이유가 없네, 뭐 그런 생각으로 계속 버티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약간 방향성이 조금 달라졌고, 예, 그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같이 보다 보니까 약간 달라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은 원래는 차트만 봤던 거에서 다른 재료나 일정까지 같이 녹여내면서 매매를 하는 걸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나. 여기서 2년, 예, 2년 2, 3년?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 기준으로 종가 베팅 하는 거는 이렇게 매매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2달 좀 넘었죠. 2달 좀 넘으시고. 네. 그 혹시 이렇게 매매법이 바뀐 계기가 있을까요? 강의를 들었는데, 근데 사실 강의를 듣기 전에 작년 한 11월, 12월부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차트가 제가 공부했던 차트대로 이게 차트가 나오지도 않고, 시장이 바뀌어서 차트가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이거를 내 매매가 차트만 5년을 팠는데 이게 똑바로 되지가 않으면 뭔가 부족한 게 있겠구나. 근데 그게 뭘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읽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재료나 시장을 보는 거. 그러면은 그 재료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다른 강의도 한 2가지 들었는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도움이 많이 안 됐고, 거기서는 이게 재료를 막 이렇게 다루는 법을 말해줬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재료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감이 안 오더라고요. 주식 매매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될지. 네네. 그래서 감이 안 오다가 이제 다른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예전에는 재료 그게 나오면 어차피 그거 차트에 다 반영돼 있어, 살 사람 미리 다 샀고 이걸로 매매가 내가 돈을 벌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그 재료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왜 재료의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지, 다음에 그 재료가 연속성이 있는 재료냐 아닌 재료냐, 연속성이 있는 재료면 오르더라도 잠깐 이게 눌렸을 때 어떻게 그 재료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됐죠. 근데 전 이해가 안 되면은 그게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손이 안 나가죠. 네. 매매를 아예 안 하시는 그죠, 스타일이고. 손해볼 수 있으니까. 손해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매매를 하실 때 종목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무조건 재료 기준인가요? 무조건 재료. 예전에 같으면은 안 그랬겠죠. 예전 같으면은 뭐 없어도 그냥 차트만 보고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여기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네이버?
네이버도 사실 뉴스가 있었고, 처음에 회사를 옮기면서 그 목적 자체가 뭐 주식을 배우겠다라는 목적이 있던 게 아니라, 그 대기업을 나와서 이 회사로 오면서 퇴근을 그래도 정시에 퇴근을 하고 그 남는 시간 동안 내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점프가 확실하게 돼야 되는 네네. 건데, 성공하려면 여기서 또 뭔가 바꿔야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야 되고.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이런 수익률 자체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럼 예수금은 그때랑 지금이랑 세팅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금은 좀 들쭉날쭉입니다. 지금은 얼마로 하고 계시나요? 지금 여기는 그냥 들어있는, 여기 예수금 어디서 보죠? 예수금 이렇게 잔고에 나오나? 네, 잔고라고 검색하면 될 겁니다. 물론 이게 아, 요거 있죠. 9%. 네. 아하. 요거. 근데 지금 이걸 냅두는 이유는 그냥 사실 손절 쳐도 상관없는데, 근데 이 지금 뭐랄까 예수금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아, 지금은 필요하시죠. 네, 어차피 여기 말고 어차피 제 다른 계좌에도 예수금은 많이 모아 놓은 상태라, 나중에 그거는 제가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매매가 잘 된다 그러면 이제 손절 치고 요 예수금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모아놓은 예수금으로 그냥 하겠죠. 아, 에코프로는 예전에 그러면 2차전지 한창 부장이었을 때 그쵸. 그때 사두고 내려갈 때 조금씩 더 사다가,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지금은 아니다. 묵혀두자. 저희가 어쨌든 주식으로 성공을 하게 된다는 큰 꿈을 안고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주식 투자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만약 실패했을 때 플랜 같은 건 혹시 있으실까요? 열심히 회사 다녀야죠. 네, 열심히 회사 열심히 다니시고. 회사 다니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끊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하는 게 어쨌든 단기 투자잖아요. 단기 투자가 안 되면 뭐 그 다음 플랜은 아마 미장 쪽에다가 장기로 투자를 하겠죠. 뭐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뭐 TQQQ나 아니면은 뭐 빅세븐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모아가면은 단기간에 좀 어떻게 수익을 보지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좀 괜찮지 않을까. 저게 제 5년, 사실 5년 내내 매매일지를 한 거 아닌데 이건 보여드릴까요? 매매일지라고요? 네, 이게 다 매매일지인데 아니 그럼 이게 그 회사 자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공부했던 자료라고요? 주식 공부? 이게 다 매매일지죠. 이렇게까지 프린터까지 하시면서 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이게 엄청 많은데? 이게 쓰면서 봐야지. 좀 저기 가서 한번 보실까요? 근데 이게 저 이런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진짜로 매매일지를 그냥 프린터에서 뭐 와 이게 스크린까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면 자랑 같으면서도 부끄러운 건데, 이렇게 하고도 지금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뭐 공부를 이제 보면서 하는 거죠. 아니 이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매매일지를 쓰시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것도 프린터까지 하시면서, 그리고 여기 스프링까지 저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이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그 주식 잘하는 고수분들 10명에 10명 다 매매일지 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매매일지를 보통 근데 네. 컴퓨터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 본인만의 기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이렇게 출력까지 하시면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출력은 그래도 이렇게 쓰면서 공부하는 게 좀 더 약간 기억에 잘 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좀 의미 있는 것들, 제가 이제 기억하고 싶은 애들은 이렇게 표시해두고 여러 번 보려고 해놓은 거기도 하고. 아 근데 이게 진짜 일관성 있다고 느껴진 게, 네. 여기 보시면은 일봉이 있으면은 여기서 종목명, 그리고 수익률 얼마, 손익금 얼마, 그리고 매도일도 정확하게 적혀 있고, 지금 매도 근거도 있어요. 매도 네. 근거가 뭐 당연히 차트죠. 이런 식으로 있고, 피드백도 있네요. 피드백도 이런 식으로 쓰시는 편이시고. 근데 지금 같으면은 요거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이때는 그러면 차트적으로 매매하셨을 때 네, 이런 차트로만 식으로 했을 건데, 이거는 거래 대금이 지금은 너무 없는 거라 지금 같으면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사실 매매일지라고 써 있어서 그렇지 그냥 주식 일기장이에요. 일기장 맞죠? 지금 네. 어떻게 보면 그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에 대한 일기장.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금 저 같으면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만약에 이때가
테마가 괜찮다. 이때가 아마 삼성이나 LG가 로봇 쪽으로 이제 좀 투자를 한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올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때 그때 확 올린 다음에 조정을 준 건데,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잘하려면 매매일지를 쓰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말 있잖아요. 예전에 뭐 그냥 흔히 있는 말로 성공하려면 책을 읽어라. 근데 책 읽는다고 모든 사람이 성공하진 않지만 모든 성공한 사람은 책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책을 읽어야지. 내가 성공을 하던 안 하던. 따라 하려면. 뭘 하던 책은 안 읽고 성공한 사람 없다고 하니까. 근데 매매일지는 다 적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매매일지는 무조건 해야죠. 계속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자필로 쓰신 거예요? 네, 손으로 쓰는 게 좋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아, 좀 천천히 볼 수 있어요? 잠깐만. 필요하면은 요런 이게 물류 관련 이런 거 이제 모르면은 이런 거 좀 찾아서 넣기도 하고. 그 해당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린 PTS가 뭐 기계주인데 왜 올랐나, 우크라이나 전후 환경 제거 이런데 이거를 적기만 적었지 제대로 좀 복습하거나 매매에 활용한 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라고 해서만 했는데 차트에 미쳐 있을 때는 그런 말 했었는데 이제 막 공장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야 그럼 여기가 저항선이고 여기가 지지선이야.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여기를 뚫을 때 매수하는 거지. 막 애들끼리 거의 그랬었어요. 거의 미쳐 있었죠 주식에. 그렇게. 사실 그 주식을 열심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릴 때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학교를 사실 대학교를 합격을 하고도 입학금이 없어서 거의 학교를 입학을 못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 가족이 생기면은 돈 때문에 고생은 안 시키고 싶어서 약간 돈 때문에 못했던 게 워낙 많았었는데 돈 때문에 못하는 게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나중에 제 가족을 위해서 제가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식 PT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그 궁금증을 해소한다고 해서 반드시 제가 막 갑자기 확 점프하거나 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이렇게 했음에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방향성에서 어느 정도의 약간 미스가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전 그 방향성을 수정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방향성이 길어지면 그 방향성의 자체에 대한 그 끝점은 차이가 엄청 크게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방향성에 대한 수정을 함으로써 이후에 좀 성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확률을 높이고 싶은 것, 그거를 제가 가져가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이 제일 힘들었을 시기 같은데, 뭔가 열심히 해도 성과가 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고민도 되고 이 길이 맞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열심히 했을 때 그리고 꾸준히 밀고 나갔을 때 아마 성공을 한 자신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기회가 왔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꼭 성장하길 바란다 라고 해주고 싶네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노래를 트시면서 장전에 준비를 하시는 편이세요? 돈을 조금 주셨어요. 지원을 해주셨는데.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셨나요? 그 당시에는 그걸로 밥을 벌어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였지. 예를 들어서 종가 베팅을 하는데 다음날 갭을 보고 종가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사람들이 다음날 갭을 확인을 안 해요. 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계속 회전율도 높이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 공개자에서 보시면 입금이랑 출금 내역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꾸준히 수익 났을 때나 아니면 이런 거 다 제껴줘서 월 1,000만 원에 대한 감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무리해버리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